저는 어디다 돈을 쓰는지 참 궁금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뭐 돈을 먹는 건지, 어떻게 우리 지금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골프 치러 가면서 돈이 부족해 이러면은 참 서민들이 그 골프채로 때려주고 싶은. 한나라당이 소주세나 LNG세 얘기하는 거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제 좀 야당이 된 것 같다 생각되는데, 과거에 주로 그런 세금을 많이 올린 게 사실 한나라당입니다. 왜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고민합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법 대선 정치자금과 연관된 사람 사면할까 말까 가지고 왜 그런데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냐 이거죠. 그냥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갖다 지키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키겠다는 말씀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 선거 그 불법 대선 자금으로 그 들어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임으로 형을 갖다가 낮춘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낮춘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한 30년 하다가 감옥소 들어간 사람에게 재판할 때 국가 경제를 위해서 30년 동안 노동자로 일해왔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농사 짓느라고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형을 경감한다. 이런 판결 내린 헌법과 법률 위에 민심이 있습니다. 3분의 2를 갖다가 얻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거나 다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3분의 2 얻고 개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3분의 2 얻어도 개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 인파들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3급수, 4급수가 들어가 있는 정당에다가 산천어 열목을 넣어버리면요. 곧 물고기가 죽습니다. 아니면 그 물고기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살아남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음식 먹는 건 누가 탓합니까? 근데 그 옆에 굶고 있다는 누가 말이죠.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라면 먹을 수 있다 이거 굶는 사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지금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실력대로 가져가셔야죠. 아니 올림픽 가가지고 말이죠. 중국 보고 금메달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말고 우리나라도 좀 달라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아니 역사는 냉정한 겁니다. 역사에서 퇴장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령은 다른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하고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방송법 제14조 위반한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대통령은 교사범이에요. 아니면 대통령도 방송법을 위반했거나.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통상적인 정부 협조 행위입니까? 그러면 이걸 지시한 대통령의 행위는 통상적인 통치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JTBC에서 17시 16분에 열어봤다고 했는데 포렌식을 하니까 08시 16분 나왔으니까 9시간 시차가 있는 거다. 영국하고. 근데 어떡하죠? 그게 10월 16일이요? 10월 16일 날은 썸머타임이 적용이 돼가지고 9시간 시차가 아닌데요?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8시간 시차밖에 안 나요. 영국하고. 1시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알쓸 신자라고 왔어요. 알아두면 뭐 쓸데없는 뭐 신비한 자탁이라는데 저는 지금 알아두면 쓸데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 그리니지 표준시 GMT하고 영국에서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쓰는 서머타임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타임 쓸 때 GMT도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GMT는 요지부동으로 그대로 있고 서머타임만 1시간 빠른 식으로 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영국 서머타임은 브리티시 서머타임을 해가지고 BST라고 합니다. BST는 GMT 플러스 1입니다. 우리나라가 GMT 플러스 9인 건 아시죠?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15도마다 1시간씩 해가지고 우리가 GMT 플러스 9로 내고 이건 불변입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영국에서 서머타임을 쓰더라도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로 기록되는 것은 0816분이 맞는 거죠. 예, 이거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그였습니다. 본인들에게 이런 하루에 한 번씩 외출을 하루에 한 번씩 허용하는 예, 박정희 의원께서 웃습니다. 이게 아니까 웃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법전 출신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요새 오래전에 예, 단연간 예, 법무부와 법무부 보호와 관찰하에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집사 변호사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징벌권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변호사 적격권의 남용을 갖다가 대한비례배만 맡기는 문제냐, 법무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제한하기는 힘들다면 이걸 대한비례에 통보한다거나 뭐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한민국에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바로 총리처럼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습니다. 직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총리였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오늘 이 사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그러나 그 부분들에 책임도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책임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형량을 높이십니까? 지금 좋은 후보들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뭐 도라지도 있고 더덕도 있고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그리고 산삼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접하지 못해서 낯설긴 하지만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역시 산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선거, 한 달 후에 우리가 산삼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산삼 찾는 사람들이 그 10만이들이 산삼 발견하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심 봤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심상정 봤다 이게 얘기입니다. 심상정 뽑으면 산삼 캐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심상정 하라 그러면서 네 당이 왔는데요. 지금 저 두 분은 같은 당인지 딴 당인지 제가 참 구분이 좀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정당 체제거든요. 네. 보통 선거를 해서 연립정부는 만들어도 선거 전에 후보를 단일화하는 사례는 아마 전 세계에 어디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소야대를 말씀하시면서도 같이 합쳐서 여소야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좀 따로 또 앉아 계시고 같이 합당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 지금 이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무슨 야권연대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연대하느냐. 같으면 통합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일연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촛불 시민혁명은 지난 10월 29일 2만여 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월 12일 10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연인원 참가 인원이 1천만이 넘어선 이 사태에 우리도 놀랐고 전 세계가 함께 놀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 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를 고발하는 99%를 위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총재는 한국의 촛불 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사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나 원망해야 하는 대한민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은 우리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